이사 안 가요. 고속도로 우선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감사하단 말 처음만 힘들지 먼저 시작해봐요. 마음을 전해. 안녕하세요, 이순재입니다. 마음을 전합시다. 매일매일 따뜻해질 겁니다. 교육 광고 협의회. FM 95.9MHz MBC 라디오입니다. HLKV SF. 캐스퍼 디자인의 1번, 안전 사용의 2번, 주의 성능이 3번 놀랐다. 더 마음 놀라운 캐스퍼 온라인에서 확인하세요. 현대자동차 캐스퍼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6시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오늘 일요일에 귀국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오늘 오후 서울 공항에 도착해 미리 나와 있던 국민의힘 김기현 시각 자회전입니다. 이번 방문에서 윤 대통령은 워싱턴 DC에서 한미 정상회담과 잠시 국빈 후 만찬, 좌회전입니다. 미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 등의 일정을 소화했고 보스턴으로 이동해 하버드대에서 자유를 주제로 정책 연설을 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과 관련해 한미 동맹을 강조하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트위터에 미국과 한국의 동맹은 국경을 공유해서가 아니라 공통의 신념에서 탄생했다며 그것은 민주주의와 자유, 안보이며 무엇보다 자유라는 공통의 신념이라고 적었습니다. 직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등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기간 장면들을 담은 1분 42초짜리 동영상도 트위터에 올렸는데 그는 이 동영상에서 우리는 강철 같은 동맹과 우리의 공통된 미래 비전 그리고 한국과 미국을 하나로 묶어주는 깊은 우정을 칭송한다며 한국과 미국의 동맹은 지난 70년간 더욱 강해졌고 더욱 능력 있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한미의 워싱턴 선언을 비난하며 군사적 억제력 강화를 다짐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논평에서 핵 억제력 제공과 동맹 강화라는 명목 아래 한국과 미국이 대북한 핵전쟁 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리는 상황이라며 북한이 현재와 미래의 우려스러운 안전 환경에 상응한 군사적 억제력을 키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자치구의 불법 건축물 철거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자치구 위반 건축물 관리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건축법 위반 건축물과 불법 경고물, 위험시설물 등에 대한 행정 대집행 비용을 시비로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원 예산은 구당 최대 1,000만 원으로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내일부터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 중에 화재와 폭발 등 사회적 재난으로 사망할 경우 사망보험금 2억 원이 지급됩니다. 오늘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 한때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중부지방은 아침부터 오후 사이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9도 등 전국이 5도에서 13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0도 등 18도에서 24도의 분포로 예상됩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영상 16도입니다. 류수민입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친한 친구, 부모, 동료, 형제, 자식 가까운 사이니 때론 상대의 단점을 지적할 때도 있죠. 그런데 신기한 건 그 친한 사이끼리도 그 말을 순순히 인정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건데요. 이유 중 하나가 착각 때문이라죠. 나는 내가 제일 잘 안다는 착각. 나는 남을 정확히 보지만 남들은 나를 정확히 못 본다는 착각 대신 어느 작가는 이런 대답을 권합니다. 친구야, 미안해. 내가 그런 면이 좀 있지? 고치려고 노력해볼게. 내가 그런 면이 좀 있지라는 인정. 이거면 반 이상은 된 거라네요. MC 캠페인 꿈의 지도, 보면 볼수록 러블리 BTV, SK 브로드밴드가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온 것처럼 노래해라. 너의 이야기를 응원할게. 삶의 무게 앞에 당당한 여성시대 양희은 서경석입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4월 30일 일요일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저는 뉴스 큐레이터 김치영입니다. 오늘의 하이킥 키워드는 아줌마입니다. 한 신문사가 직진입니다. 30대부터 60대 여성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질문은 아줌마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나쁜가 였는데요. 30대에서 40대 60% 이상이 그렇다고 답했고요. 50대의 약 45%, 60대 32%도 기분이 나쁘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럼 과연 아저씨란 잠시 말은 후 어떨지 우회전입니다. 궁금해지죠? 그래서 30대부터 60대 남성 2천여 명에게 물었더니 전 연령대 70%가 아저씨 호칭이 기분 나쁘지 않다고 답했다는데요. 최근 아줌마란 말에 격분해서 열차 안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벌어진 것도 그렇고 아줌마란 호칭이 어쩌다 유독 이렇게 화를 부르는 말이 됐는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아줌마는 사전적으로는 나이든 여자를 예사롭게 부르는 말인 아주머니의 낮춤말인데요. 여기에 소위 억척스럽단 이미지가 아줌마란 호칭에 겹치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또 나이가 들어도 난 조금 젊고 뭔가 대우받고 싶다는 욕구가 겹친 이유도 있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아줌마는 가족을 지켜낸 우리의 엄마이자 사회를 지켜낸 힘이죠. 그 푸근함과 따스함, 친숙함이 분명히 있는데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때와 장소에 따라 적절한 호칭을 고르는 것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정쩡한 호칭인 여기요, 저기요를 쓰는 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말에 만나는 뉴스쇼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뮤직 큐!
네, 4월 30일 일요일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하이킥 왁스의 아줌마로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도 이 아줌마 호칭을 놓고 여러 말씀들을 해주시는데요. 라라라님께서 우리나라에는 세 종의 성별이 있죠. 남성, 여성, 그리고 아줌마 이렇게 해주시고요. 또 에라이님은 아줌마라는 호칭 참 조심스럽긴 합니다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저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저씨라는 호칭이 그렇게 썩 기분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옷가게에 들렀다가 아버님이라는 호칭을 한번 들었어요. 그것도 기분이 조금 안 좋더군요. 저한테는 굉장히 좀 이렇게 높여준다라고 말씀하셨을 텐데 왠지 더 나이 들어 보이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 호칭이라는 게 일종의 약간 센스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어떤 식으로 배려해 주느냐의 문제이지 그 호칭의 문제는 사실 별로 없는 것 같고, 어쨌든 많은 여성분들이 아줌마라는 호칭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건 저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치영의 뉴스하이킥 일요일 1부 이슈 순삭 기다리고 있고요. 2부엔 제법 알려드립니다가 이어집니다. 우리 생활 속의 본열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퀴즈와 함께 정답자분들께 드릴 선물 준비해뒀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1번,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참여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댓글로도 방송 관련 의견 많이 보내주십시오. 광고 듣고 이슈 순삭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광고 큐! 원하는 만큼 필요한 만큼 인생 에즈랜드. 자전거? 서핑보드? 여보 어떻게 다 들고 가? 새로 나온 익스트림 레저 하이엔드 모델 투레스 TX로 볼더지만 날렵한 디자인. 레저를 위한 다양한 기능까지. 트레스 TX 출시기념 전트림 30일 이내 품질 불만족 시 차량 교환 보장. 하이드아웃 콜라보 기념 한정 판치와 출백 추천 증정까지. 트레스 TX 지금 케이지 모빌리티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관절 건강 보건원 프리미엄 폴더가 사랑 가득 감사 세일을 준비했습니다. 세 박스를 구입하시면 한 박스를 더 드리는 특별한 기회. 사랑하는 부모님께 건강을 선물하세요.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통진제약 한편 매일 생활 건강. 주말 저녁 생방송 뉴스쇼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이슈부터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뉴스까지 듣다 보면 시간이 순삭됩니다. 이슈 순삭 김종일 시사저널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마치고 몇 시간 전에 귀국했어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국군 1호기 편으로 서울공항에 도착해 미리 나와 있던 여권 핵심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문재욱 원내대표, 황찬섭 행정안전부 차관, 장호진 외교부 차관,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 등과 차례로 악수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방미길에 오를 때처럼 하늘색 넥타이를, 김건희 여사는 하늘색 코트를 착용했는데요. 네네. 하늘색 넥타이는 지난해 취임식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중요한 날마다 즐겨 착용하는 소품입니다. 다만 이제 방미를 마치고 돌아오는 발걸음이 그렇게 가볍진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대통령 지지율에 큰 반전이 없었고요. 집권 여당도 지지율 반등은커녕 조금 답보 상태에 빠진 것처럼 보이는데요. 현재 상황을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여권의 최근 고민은 지지율 하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여권이 지지율 반등의 절호의 기회로 삼았던 한미 정상회담 후에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과 윤 대통령 지지율은 30%대를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낮으면 국정 동력이 빠지기 마련이니까 여권으로서 뼈아픈 대목입니다. 여권 입장에서 좀 더 아쉬운 대목은 김기현 체제의 국민의힘에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윤 대통령의 방미 성과에 대한 성적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냉정히 따져봐야 할 수 있습니다. 네네. 다만 김기현 대표 체제의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위기 상황입니다. 출범 2달도 되지 않았지만 지지율은 급락하고 당내 갈등은 증폭되면서 총체적인 무기력에 빠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위기 상황이다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얼마나 안 좋습니까? 취재가 된 게 좀 있으신가요? 네, 혹시 5560 비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아마 전당대회 때 김기현 대표가 내세웠던 예, 공약인데 네. 예, 당시 김기현 대표가 당 지지율은 55%, 대통령 지지율은 60%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내건 공약인데요. 이 숫자는 지금으로서는 많이 멀어 보이잖아요. 정치권에서는 정당의 새 지도부가 출범하면 지지율이 오르는 현상이 많다라고 해서 이걸 컨벤션 효과라는 용어로 부르거든요.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은 그 흔한 컨벤션 효과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민주당에게 지지율 역전을 당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돈봉투 사태라는 악재에 직면한 민주당을 지지율 차원에서는 좀처럼 넘어서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위태로운 당 지도부에게 내년 총선에 맡기기 어렵다라는 분위기가 점점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네. 당 내부에서는 공공연하게 비대위는 상수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그 시기가 언제인지 비대위를 누가 맡느냐가 관건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김기현 체제가 붕괴하든 그렇지 네. 않든 이런 말이 도는 것 자체가 현재 뒤숭숭한 분위기를 잘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신입 지도부가 지금 출범한 지 2달이 채 안 됐는데 비대위 얘기가 나온다니 이게 내부 분위기가 어떤지 감지가 됩니다. 그럼 김 기자께서 보시기에 지지율 하락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되고 반전의 가능성은 있어 보이십니까? 예, 김기현 체제는 지금 3가지 역설, 악재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을 여기도 정치권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먼저 김기현, 윤석열 공동 운명체의 완성이 가져온 역설이 있습니다. 김기현 당대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윤심으로 당선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국민의힘이란 당과 대통령 지지율이 동조화되는 현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 추세잖아요. 그 하락 추세에 여당도 속수무책으로 같이 끌려가고 있는 모습인 거죠. 이럴 때 여당이 쓴소리를 하거나 정부가 독주를 하면 견제 역할을 하면 당의 지지율은 오를 수도 있는데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지더라도 네, 지금 국민의힘은 정반대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끌려가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두 번째로 친윤 1색이 가져온 역설도 있습니다. 네. 친윤 지도부 1색으로 이제 지도부가 꾸려지다 보니까 정당 내의 다양성이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의 견제와 자정 기능이 사라졌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네네. 그렇게 최근 국민의힘 지도부는 연일 설화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요즘 국회에선 국민의힘에는 공포의 KT라인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공포의 KT라인이요? 예,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사람들 말하는 거죠? 네, 이니셜인데 네.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이 오른쪽 계속 국민 도로입니다. 눈높이에 맞지 않는 설화를 김재원의 K, 예. 태영호의 T. 그렇죠. 설화를 반복하는 것을 겨냥한 조어인데요. 네. 여기에 밥 한 공기 비우기를 쌀값 대책으로 제시한 최고위원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양성이 없으니까 네. 긴장감 제로, 면역력 제로, 자정능력 제로로 결국 국민 눈높이에 못 맞추는 오락가락 민심 이탈 행보가 나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3가지 역설이라고 하셨으니까 하나가 남았습니다. 네, 여기에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도 물에 물 탄 듯 술에 슬 탄 듯 영이 영 안 서고 타이밍이 늦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지지율 하락에는 이렇게 구조적인 이유와 개인적 이유, 개인의 스타일이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거든요. 국민의힘은 근데 반등의 계기도 아직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고 그런 기미도 잘 보이고 있지 않아서 당분간은 바람 잘 날 없는 집권 여당의 모습이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야당으로 가보죠. 야당 얘기도 좀 하면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의 비명계로 평가받던 박광원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이걸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당대표 체제에서 비명계로 분류되는 박광원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데에는 기존 지도부의 리더십에 대한 불만과 우려가 표출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특히 모든 후보가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해 2차 투표인 결선 투표까지 갈 것이다 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1차 투표에서 승부가 결정됐습니다. 과반을 넘었기 때문인데요. 즉 이것은 이재명계 중심 체제에 균형적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표심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네.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 박 신임 원내대표의 당선은 지난 2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이탈표가 대거 발생한 것에 이은 친명계 1색의 현재 지도부에 대한 두 번째 경고이자 두 번째 반란이라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총선을 1년 앞두고 상당수의 비명계와 중립지대 의원들이 지금의 민주당 모습으로는 총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서 표출시켰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네. 다른 뉴스 하나 보겠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다음 달에 우리나라를 방문한다는 뉴스가 일본 쪽에서 먼저 나왔어요. 네, 일본 주요 언론들은 일주일 뒤인 5월 7일 기시다 일본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우리 대통령실도 공식 결정된 바는 없다면서 협의가 진행 중인 사실은 부인하지 않았는데요. 네네. 양국 정상은 아직 이에 대해 말을 아끼는 모습이지만 양국이 물밑에서 한국 답방에 대한 조율에 들어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기시다 총리가 방한하게 되면 일본 총리로서는 지난 2018년 아베 전 총리가 평창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한 이래 약 5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게 되는 거고요.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중단됐던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가 12년 만에 재개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셔틀 외교는 정기적으로 정상들이 양국으로 오간다 이런 의미가 있죠. 12년 만에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가 복원되느냐. 어쨌든 뭐 이게 복원되든 안 되든 실제로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내용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기시다 총리가 우리나라를 방문한다면 어떤 내용의 협의가 이루어질 걸로 보시고 계시고 또 우리 국민들은 혹시 사죄와 반성이 여기에 포함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본과 한국 정부의 입장은 다소 다른 상황입니다. 네. 일단 일본은 안보 협력 강화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 주요 언론들은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과 만나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를 논의하고 안보 협력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오는 5월 19일 히로시마 G7 회담에서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번 워싱턴 선언 등 윤 대통령의 방미 성과, 즉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한 의견을 함께 나눌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고 있는 것이고요. 네네. 반면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한미일 협력 체제 구축도 중요하지만 국내 여론을 감안하면 강제징용 해법 등에 있어 일본 측에 성의 있는 호응이 있을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네네. 우리 정부는 앞서 강제징용 해법안을 제시하면서 우리가 먼저 컵에 물을 반을 채웠으니 일본이 나머지 반을 채우길 기다린다라고 했잖아요. 네네. 과연 일본이 나머지 절반을 이번 방안에서 채울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식민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언급할지 주목됩니다. 최근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국, 즉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지정하는 절차를 개시했는데 과연 이게 일본이 말하는 컵의 나머지 절반을 채우는 전부일지 아니면 그 절반을 채우는 시작일지에 따라 국내 여론도 상당히 좌지우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의 반이라도 뭔가 채우는 얘기라도 있으면 그나마 여론을 좀 무마시킬 수 있겠지만 이번에도 이런 게 전혀 없다라고 하면 여론은 딱히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김 기자님 말씀해주신 대로 기시다 총리가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미일 관계 강화를 위한 것이다가 1번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미국 측 바람에 부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갈등과 대립 구도가 심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다시 신냉전이 시작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제 질서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잖아요. 네. 이에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동아시아는 물론 인도 태평양에서까지 중국을 견제하는 최전선에 나서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윤 대통령 방미에서도 잘 나타나듯 한국은 이런 미국의 요구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인데 미국 주도의 한미일 구도와 중국 주도의 북중러 구도의 갈등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전문가들은 지금이 과거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한반도 질서가 변화할 때나 구한말 당시처럼 국제 질서가 더 급변하는 상황인 만큼 신중하면서도 현명한 판단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건 사고 얘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사건 소식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이 또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네요. 지난 28일 오전 부산 영도구 청학동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에서 지게차에 실려있던 1.5톤짜리 화물이 굴러 떨어졌는데 그게 아침에 학교를 가던 초등학생들을 이어서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 안타까운 것은 최근 스쿨존에서의 사망 사고가 이뿐만이 아니었다라는 잠시 후 사실인데요. 오른쪽 지난 고속도로 8일에는 출구로 대전 진출하십시오. 부산동 스쿨존에서 만취 운전자가 인도로 돌진해 사망 사고가 났습니다. 또 지난해 12월에도 서울에서 음주운전 때문에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거든요. 제가 거의 매주 이런 사고 얘기를 들려드립니다.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은 이런 사고. 그렇다 보니까 여론도 이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 관련해서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는 게 점점 목소리가 커지는 것 같아요. 스쿨존 음주운전으로 인한 어린이 사망 사고를 줄이려면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고 그렇게 해서 사법부도 최근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오는 7월부터 만취 운전을 하다가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숨지게 하고 도주하면
최대 징역 26년을 선고받을 수 있게 하는 새로운 교통범죄 수정 양형 기준을 최근 심의 의결했습니다. 12개월 했다는 얘기는 이제는 스쿨존에서 음주 사고 내면 징역 최대 26년형 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최근 스쿨존에서의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피의자 및 재범자의 신상을 공개하자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기도 했는데요. 오른쪽 이를 도로입니다. 두고 정의구현을 해야 한다, 사이다 정책이다라는 찬성 여론도 상당하고요. 하지만 한편에서는 스쿨존 내에 안전패스, 신호등, 과속 방지턱 등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형량을 강화하는 게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잖아요. 사이다 정책이든 음악 정책이든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지 않게 실효성 있는 정책이 속도감 있게 제시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처벌도 강화하는 게 맞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 대책을 세우는 것도 맞겠죠. 안전펜스, 신호등, 과속 방지턱 이런 것도 한번 다시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퀴즈 내겠습니다. 퀴즈 큐! 기시다 일본 총리의 방한 소식과 함께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중단됐던 한일 정상 간 이것이 12년 만에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양국 정상이 정례적으로 상대국을 방문하는 외교 방식을 말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문제입니다. 보기를 3개 드리겠습니다. 1번 셔틀버스, 2번 셔틀 외교, 3번 셔플 댄스입니다. 1번 셔틀버스, 2번 셔틀 외교, 3번 셔플 댄스입니다. 양국 정상이 왔다 갔다 하는 외교를 말하는 겁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1번,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그리고 유튜브 댓글로도 참여하실 수 있고요. 정답자 추첨해서 잡곡 세트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혹시 간단하게 힌트? 네, 저희가 오늘 외교에 관련한 거예요. 외교에 관한 얘기를 제가 참 많이 했죠. 알겠습니다. 김종일 시사저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번 역은 양평역입니다. 내리실 지하철 5선 양평역 역세권을 찾아오는 영등포 차이타워를 놓치지 마세요. 자기가 만드는 지식산업센터 영등포 차이타워 4월 오픈 예정 1577-3513 G스건설. 여의도 MBC 그 자리에 새로운 상징을 올리다. 눈부신 한강뷰, 빛나는 라이프, 찬란한 비전까지. 브라이트 뉴 라이프. 왼쪽 도로입니다. 갤러리 오픈 중 문의 1660-0990 주식회사 여의도 MBC 부지 복합개발 PFV. 아침이 좋은 또 하나의 왼쪽 이유. 도로입니다. 아침의 뉴스 유수민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6시 15분부터 7시까지 정치, 경제, 세계 이슈가 담긴 세상의 모든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 좋은 알람. 아침의 뉴스와 함께하세요. 손경제가 이토록 좋아지면 뉴스는 더 생생해지고 눈은 더 또렷해지고 당신의 생각은 더 빛나기 시작합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평일 아침 8시 30분 이진우의 전해집니다. 경제. 안녕하세요, 이순재입니다. 먼저 마음을 전하는 일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이 있죠. 처음만 힘들다. 사는 건 정말 힘들지. 손 내미는 건 정말 힘들지. 사랑한단 말 정말 힘들지. 감사하단 말 정말 힘들지. 한 번 시작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어렵지 않아. 먼저 시작해봐요. 마음을 전해. 마음을 전합시다. 매일매일이 따뜻해질 겁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왼쪽 도로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당신을, 어제와는 또 다른 우리를, 편견 넘어 진짜 세상을, 나도 잘 왼쪽 몰랐던 도로입니다. 나를 만나면 좋은 친구 MBC.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안전운전 캠페인입니다. 저녁이 되면서 그래도 정체가 도심 쪽으로 많이 이동하긴 했는데요. 쉽사리 풀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특히 서울 쪽으로 북천안부터 안성 쪽에서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도 당진부터 서해대교 구간, 그리고 영동고속도로는 인천 방향으로 여주부터 호법을 지나 양지터널 구간까지 어려운데요. 300m 이 구간들은 오늘 출구입니다. 밤 10시는 넘어야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중부고속도로도 경기 출구입니다. 광주 분기점부터 중부 1터널 구간 적재 심합니다. 한편 오늘 저녁부터 직진입니다. 밤사이 경기 북부지방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니까 귀경길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안전운전 캠페인이었습니다. 직진입니다. 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하고 있는 김치영의 잠시 후 뉴스 하이킥 좌회전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잠시 후 의사협회를 목적지가 포함한 있습니다. 의료단체가 안내를 간호법 제정 종료합니다. 반대 총파업을 강행할 전망입니다. 간호법은 금고 이상의 모든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들에게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것과 간호조무사의 학력 상한을 주는 내용인데요. 간호법을 반대하며 단신 6일을 맞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박지현 회장이 단식 연사로 오늘 병원으로 수감된 상황입니다. 의료연대는 다음 달 부분 파업과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어 대통령의 간호법안 거부권 행사를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거나 중증에 가담 또는 청소년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범에 대해 최고 사형과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청소년이어도 마약 공급망을 구축하거나 의료용 마약을 불법 유통하면 구속 기소하고 엄단할 계획입니다. 다만 단순히 마약을 투약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교육이나 치료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떨어뜨리고도 수일간 장치에 숨지게 한 20대 친모 A씨가 오늘 인천지법에서 피의자 신문을 받았는데요.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너무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이가 숨질 걸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도 답했습니다. A씨의 남편은 지난 26일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고 결국 아이는 숨졌는데요. 국가수는 아이의 머리뼈가 골절돼 출혈로 사망했다는 1차 소견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쯤 수도권 전철 4호선 안양 범계역 인근에서 오이도 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서울교통공사 소속 전동열차가 고장나 멈췄습니다. 고장난 전동열차는 다른 전동열차를 연결해 금정역까지 이동했는데요. 이에 따라 오이도 방면으로 가는 전동열차 운행이 지연됐지만 오후 5시부터 열차 운행은 정상화됐습니다.